네, 안녕하십니까. 법제자문지연대 사무총장 이지연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너무나 부실한 부정선거를 저희들이 하는 바람에 그 실체를 목격한 많은 국민들이 지금 핸드폰 경기장 앞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아침에 이제 올라왔던 선관위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 MBK 투게더 회원분들을 중심으로 그 데이터를 정리를 하고 이제 바이브 코딩을 이용해서 당선자 바꿔치기 그 실태에 대해서 방송을 진행했었습니다. 저희 VN뉴스가 워낙에 유튜브로부터 탄압을 많이 받아서 알고리즘이 잘 뜨지도 않는데 거의 5만 5천 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핫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경중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알렉스 해밀턴 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렉스 해밀턴 리입니다. 네, 우선 지난주에 왜 그동안의 그 선거 분석 데이터를 이제 책으로 엮으신 그 책에 대해서 아마존에 올리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마존에서 못 찾겠다라고 댓글을 쓰신 분이 있었어요. 그 책이 지금 어떻게 된 걸까요? 지금 나왔네요. 제가, 아마존에 제가 처음 하는 거라서 미숙해서 드디어 어제 올렸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살 수 있고 제가 원래 8불 80에 올렸는데 거기도 부가세 10%를 내야 된다고 해서 9.68이 됐습니다. 네네. 한 14,000원 가까이 되는데 그 10배 가치가 있는 책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신경 써주시고 내일 모레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 살 수 있는 건 오늘부터 살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책에 나왔고,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일단은 지난번에 저희가 했던 그 패턴, 그러니까 그때 어떤 공식, 수학 공식으로 이 분석을 하게 되셨는지, 네.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이게 이제 제 책 이름이 Election Fraud Formula인데 네. 저는 그 부정선거란 단어보다는 선거 사기란 단어가 훨씬 더 우리 이번 사건에 맞는 것 같아서 일렉션 프로드라는 이름을 줬고요. 포뮬라라는 건 일종의 공식입니다. 정석. 제가 옛날에 그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을 가지고 좀 공부했는데 바로 일렉션 사기의 정석이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름을 포뮬러라고 지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표지 디자인도 제가 했는데 이것도 이제 인공지능으로 여기 그 돋보기로 이렇게 딱 본 안에 이미 거의 책의 핵심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공식이 딱 2개뿐인데 이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수학 공식을 이용해서 일반 법칙을 만들어서 수백 수천 가지를 단 하나의 수학 공식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그건 절대 진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학 공식을 사용해 봤고요. 그래서 이 공식에 대해서 좀 이따 좀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가짜 하면 3분의 1, 진짜 가짜 하면 4분의 1. 이 공식이 관철되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냐면 사전투표에서만 활용되고 사전투표에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누구한테 투표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몰라야 되고 그게 비밀투표 원칙이죠. 그리고 전산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산적으로는 2명이 실제 와서 프린트 해갖고 2명이 왔다라는 거는 중앙전산실에서 알 수 있어요. 그걸 보자마자 전산에다가 가짜표 하나 들어왔다는 걸 입력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사전 선거에서 실시간으로 입력을 한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진짜 가짜 이렇게 하면 왠지 그 전자 개표기에서 이렇게 진짜였다가 갑자기 다른 데로 옮겨가고 막 이런 걸로 착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건 사전 투표에서 실시간으로 조작하는 네. 그 공식으로 보신 거죠. 네. 그리고 미리 이게 다 선거구마다 다 정해져 있어갖고 현장에 있는 선관위 직원들도 모를 거예요. 근데 오로지 전산에서 이거를 로그 파일을 들여다보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는 하는데 5천 내지 10초 걸리거든요. 근데 가짜는 0.1초 안에 들어가니까 로그 파일을 쭉 보면 이게 언제 입력됐냐 보면 이 패턴이 발견되면 그게 바로 부정선거의 아주 완벽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근데 로그 파일을 안 보여주니까 우리가 확인을 못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그래도 지구는 그래도 돈다. 이거는 갈릴레오가 한 얘기입니다. 네. 재판에서 화형당할까봐 천동설이 맞습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나올 때 이렇게 되냈다고 그러죠. 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4년 가까이 사람들한테 이 이론을 얘기했는데 잘 안 믿으려고요. 중요한 사람들한테 많이 설명했는데 그래도 지구는 돕니다. 지동설이 완벽한 거지 천동설은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좋아하는 성경 문구 요한복음에 나오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진리를 찾고 있고 이 진리야말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원천이 될 거라고 믿으면서 제가 책을 썼고요. 책에 나오는 걸 카피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1장을 제가 KEFCC 모델 베타 이렇게 이제 이름을 줬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공식이 나오죠. 이 공식이 수학적으로 표현하느라고 복잡하긴 한데 그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짜표는 사전투표 전체에다가 그 상수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두지 하나를 곱하면 가짜표가 나오고 가짜표를 빼고 계산하면 사전투표의 민주당 투표율과 당일투표의 민주당 투표율은 거의 같아야 된다.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수학적으로 표현하려면 약간 복잡해질 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모델이 2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베타 모델이 있고 델타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베타 모델은 그러니까 지난 24년까지는 다 베타 모델로 설명이 됐습니다. 2014년부터 제가 한 4,000개 정도를 조사해봤는데 이 모델로 완벽히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3표마다 한 표, 4표마다 한 표, 10표마다 한 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다 설명이 가능해요. 그게 베타 모델인데 작년 그 대통령 선거 이재명과 그 김문수가 경쟁했던 대통령 선거부터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연구하다가 발견한 법칙이 바로 델타 모델입니다. 근데 베타 모델하고 델타 모델이 큰 차이는 없는데 뭐냐면 베타 모델은 그 조작 상수를 곱한 거를 민주당 표에서 더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빼야 되죠. 정상화시키려면. 근데 그 보수당 표에는 오히려 뺐어. 옛날에는 지금 민주당에다 얹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에 얹고 그다음에 보수당에서 국민의힘에서 뺐습니다. 그러니까 더블 한 거예요. 2배. 그러니까 굉장히 양이 격차가 커졌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것도 완전히 일 나누기 자연수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 사람들이 조작하는 카르텔의 그 마피아 보스 같은 사람이겠죠. 저는 별명으로 이제 나폴레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끼리는. 나폴레옹이 어디서 나오냐면 동물농장. 네. 그 누구죠? 조지 오웰. 조지 오웰. 역시 우리 이지연님. 프랑스에서 공부하셔가지고. 조지 오웰의 그 동물농장, 애니멀팜에 나오는 그 돼지의 대장 이름이 나폴레옹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별명으로 돼지 같은 놈들, 빨갱이 같은 놈들 대장이 나폴레옹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이 나폴레옹이 이걸 정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근데 나폴레옹이 최근에 뭐 돌아가셨다는 설도 있고 아니면 뭐 중국에 있다는 설도 있는데 어쨌든 옛날에는 그 나폴레옹이 얹었어요. 그러다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카운트하기 시작했어요. 네. 대표적인 사람이 뭐 화면 대기질하는 사람인 네. 그 한무엇인가 그분은 막 카메라 설치하고 막 그러다가 구속까지 됐었죠. 맞아요. 네. 그래갖고 사람들이 눈치챈 거예요. 아 이거 얻는구나. 그래갖고 이거에 대한 대비로 특히 이제 작년 대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해갖고 이제 진화한 거죠. 양을 늘리지 않고 유지하려면 한쪽에서 뺀 만큼 한쪽에서 놓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베타를 한 것이 이제 지금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산해 보니까 작년에 그 대통령 선거 때 오고 이번 선거도 완전히 이런 방식으로 했어요. 이게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1나누기 자연수라는 게 숫자가 도출돼야 되고 모든 선거구에서 그게 나온다는 얘기는 델타 모델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이재명과 김문수 후보의 대선 때는 베타 모델로는 이게 가능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델타 모델이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김문수의 표를 빼고 그만큼 이재명이 더 넣고 빼고 똑같은 양 눈만큼 뺐습니다. 네. 그걸 제가 이번에 한 1000개 이상 조사를 해봤는데 완벽하게 이 공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식은 진리입니다. 네. 우리를 자유케 할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견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KEFCC 모델이라고 이름 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서 드디어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건데 Korea Election Fraud by Communist Cartel. 이건 분명히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거다. 네. 민주주의자들이 이런 걸 할 리가 없지. 원래 공산주의자들은 자유선거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르텔이지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을 동원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카르텔이다. 그리고 코리아 일렉션 프로드다. 그래서 KEFCC라는 이름을 줬고. 근데 도대체 이 커뮤니스트가 누굴지 그건 아직 제가 잘 모르겠어요. 남한에 있는 커뮤니스트도 약간 참여한 것 같고 북한도 좀 관여한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도 좀 관여한 것 같은데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못 나갔어요. 제가 그런 권한도 없고. 그건 수사의 영역이죠. 네, 수사의 영역이니까. 저는 일종의 그 탐정의 영역입니다. 네. 수사권 없는 탐정이죠. 네.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 거를 이번에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아주 민감했죠. 정원호하고 이제 오세훈이 했는데 앞으로 이 그림이 계속 나올 거니까 좀 복잡해 보이지만 좀 보세요. 오른쪽이 진실이고 왼쪽이 조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 공식 발표 데이터가 이번에 그 선관위에서 발표한 숫자를 가지고 이제 계산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48대 49로 오세훈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선증을 받았죠. 근데 진실을 찾아보니까 39대 59로 오세훈이 이긴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조작했냐? 25%를 더하고 정원호한테 25%를 오세훈한테 뺀 겁니다. 이것도 당연한 게 뭐냐면 당일 투표의 비율은 사전 투표의 비율과 같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보면 120만 표와 190만 표의 비율이 70만 표와 110만 표하고 같이 비례해야 돼요. 이거는 중학교 때 수학에서 무지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당일 투표 비율과 같이 계산하면 정원호는 조작 안 했기 때문에 정원호와 비율로 계산하면 이 두 개를 합한 거고 그 차이가 49만 3,903표인데 그게 바로 전체 투표의 계산해보니까 25%더라. 그러니까 베타 모델하고 거의 같은 메커니즘을 썼다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뺀 거고 똑같은 물량을 정원호한테 놓기 때문에 그 당일 투표에 물량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실제 들어간 사람하고 카운트된 거고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항상 그 사전 투표할 때 1시간마다 모든 동네에서 공개를 해갖고 선관위에 발표됩니다. 선관위 공식 페이지에. 그래서 이건 실시간으로 조작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넣으면서 실시간으로 조작했는데 지금같이 하면 조작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실시간 조작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사전 투표 들어가는 숫자가 똑같으니까 거기다가 사전 투표 끝난 후에 4분의 1, 5분의 1 정한 다음에 그만큼 오세훈 걸 빼고 정원호 걸 넣으면 돼요. 아마 이번에 정원호 걸 넣느라고 투표지가 부족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은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가 총 197만 5천 표에서 25% 곱하니까 49만 3천 표가 정확히 계산됐어요. 요거 하나만 봐도 일단 그 델타 모델이 작동된다는 걸 좀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난 정원호라는 사람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랬더니 임종석의 보좌관이더라고요. 보좌관이다. 근데 이런 사람이 시장되는 게 참 이상하다고 서울 시민들이 느꼈기 때문에 39대 59로 압도적으로 오세훈을 지지했을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오세훈 지도는 재선거를 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이런 말을 할지 만약에 오세훈 씨가 내가 이겼지만 이건 워낙 문제가 많으니 재선 갑시다 그러면 아마 훨씬 더 압도적으로 이기고 정치적으로 속된 말로 대박 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인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런 생각까지 못할 것 같고요. 혹시 오세훈 시장님 이것 보시면 이지연 씨를 잘 설득해서 그렇지 않다 내가 증명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천시장에 관심을 꽤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네. 이것도 조사해 보니까
어제 보니까 유정복 현 시장께서 뭐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던데, 그리고 뭐 옆에 동네가 뭐 숫자가 똑같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확률적으로 굉장히 드물지만 전체 현상을 설명하기는 어렵죠. 근데 저는 일관적 법칙을 설명해봤어요. 사전투표 통수가 57만 2천 표고 여기에 23.7%의 사전투표 보정값을 곱하니까 13만 5,850표가 나왔는데 네. 이게 25%가 대부분 25%였고 옹진군은 그 섬이더라고요. 그런 데는 약간 조작을 좀 덜 했어요. 보니까 거기는 약간 특수한 상황이라서 그런지. 서울시는 모든 전국구가 다 25%였어요. 똑같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죠. 근데 인천시는 몇 개는 25%가 아니고 특수지역, 네. 도서지역은 뭐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그 공식에 따르면 이것도 완벽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박찬대 씨가 53%가 내 46으로 이겼다고 발표됐는데 이 13만 8천 표를 빼갖고 이정복 씨한테 얹어놓으면 44대 55가 이게 진실입니다. 저 사전투표 보정값 어서 많이 보는 타는데요. 그렇죠.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 박찬대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잘 몰랐는데 지난번 그 계엄 때인가 뭐 이렇게 활약을 좀 하시던데 원내대표였네요 그 당시. 네. 또 유정복 씨는 갑자기 어제 나와갖고 선관위 해체하자. 이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관료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아주 드물게 용감한 발언을 했는데 전국구를 찌르지는 못한 것 같아요. 현직 시장이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꽤 있지 않을까요? A웹도 거기 있는데 A웹 쳐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송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행동을 안 하신 분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제가 이 박찬대라는 사람의 내력을 좀 찾아봤는데 원래 그 인하대학교를 나오고 회계사를 하다가 2016년도에 이제 총선에 당선됐다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2016년 총선 자료를 좀 조사해봤어요. 이때 네. 정승연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경쟁을 했던데 그래서 이 분석을 좀 해봤더니 선관위에서 다운로드해갖고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를 이제 분석을 해본 겁니다. 네. 그랬더니 뭐 결합치율이 크진 않지만 뭔가 약간 찜찜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사해봤더니 당일 투표는 약간 정승희가 이겼어. 근데 사전 투표는 박찬대가 제법 이겼고 그래갖고 0.3% 차로 이겼어요. 그래서 야 이건 보통 사람들이 보면 안 보일 텐데 제가 이 수학 공식을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12.5%를 넣으니까 사전 투표가 그때는 좀 작았으니까 12.5% 넣으니까 불합치율이 0.2%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당락이 바뀝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베타 모델에 따르면 2016년 4월 13일 선거에서 박찬대가 진 거예요. 이 모델에 따르면. 네. 그때 40.7대 39.9로 이때 막 400몇 표 이겼다고 신문에 난 것 같은데 역전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박찬대 씨는 이걸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우리 나폴레옹께서 이때부터 작업을 해갖고 박찬대를 당선시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2016년이면 한참 오래전이긴 한데 최초죠. 최초인데 그 사전선거가 시작하고 그때 다른 지역구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했어요. 10%, 15%, 네. 12%. 12%면 8분의 1 선수. 그렇죠. 그렇죠. 12.5%면 8표 중에 1표. 한 표. 7표 진짜 갔잖아. 네. 근데 그때는 아무도 눈치를 못 챘죠. 물론 저도 못 챘고요. 근데 제가 이제 2014년부터 시작했다는 건 알고 이제 역을 분석해 본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024년도에도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 현직이잖아요. 네. 얼마 전까지 국회의원이셨는데 그래서 그걸 조사해봤더니 이때는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정승현 씨하고 또 같이 했어. 네. 근데 51대 48로 당일은 정승현 씨가 이겼어요. 사전투표로 58대 41로 박찬대 씨가 왕창 이겨서 결과적으로 불합치율이 거의 10%죠. 52대 46으로 이긴 걸로 나오는데 이건 좀 심하다. 계산해보니까 20%를 조작하니까 조작값을 들으니까 정확히 원위치 됩니다. 51대 47로. 그렇다면 24년 4월 선거에서도 박찬대 씨는 가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모델에 따르면 아직 뭐 재판으로 결정된 건 아니고 모델에 따르면 그렇다면 박찬대 씨의 그 국회의원은 다 가짜 인생이고 이 사람의 역할한 게 과연 앞으로 어떻게 평가될지 역사와 미래의 재판에서 궁금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보면 1,903표가 가짜표가 투입된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아마 본인도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정승현 씨가 이거 계속 이 사람 때문에 인생이 꼬였죠. 저는 정승현 씨가 저라면 재판을 걸어서 민사소송이라도 할 것 같아요. 민사소송하면 이거 4년에 한 15 이상 취소 받을 것 같은데 인권미만 계산해도. 네, 지금 법관들이 다 카르텔의 일종이라.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지금까지 세상이 그렇죠. 어떻게 될지 네. 모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재현 네. 씨가 설명하신 사전투표 보정값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 이게 그 부정선거 아시는 분들은 꽤 잘 아는 내용인데 2020년 4월 15일 날 이때가 21대인가 총선이죠. 네. 2대인가 21대. 21대. 총선하는 날 밤에 이근영이라는 사람이 페이스북에다가 이걸 올렸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미리 이걸 알고 있었는데 163석이 당선될 거를 미리 알았는데 보니까 오늘 아마 최종 개표 끝나면 163석 될 거야. 이걸 올렸어요 페이스북에. 네. 그래갖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랬죠. 놀란 게 서울이 실제로 41석이 당선됐고 그다음에 여기 12석거든. 인천은 11이니까 한 표 틀렸고 결과치와 대전도 하나 틀렸고 전체가 163표가 틀렸다. 맞았다. 근데 이거를 개표가 끝나기 전에 알았다. 근데 이근영 씨가 얘기한 거는 개표 끝나기 전이 아니라 선거 시작하기 꽤 오래전 몇 달 전부터 알았다. 이런 뉘앙스로 올렸어요. 이거를 자랑한다고. 충격적인 얘기죠. 근데 거기 재밌는 게 위에 사전투표 보정값이라는 그것까지 올랐는데 아마 이게 내부에서 자기 회의 때 쓰던 문건으로 지금 추측되는데 사전투표에 보정값을 더했더니 결과가
우세에서 경합에서 당선으로 바뀌는 바람에 118석이짜리가 163석으로 바뀌었다. 원래 118석이 당선될 거였는데 163석으로 늘어난 이유가 사전투표 보정값을 가지고 마사지를 했기 때문이다. 이거를 일종의 실토한 꼴인데 실제로 2020년 2월 3월 달에 보면은 민주당이 참패할 거라고 다들 생각했어요. 여론이 그랬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일종의 자백인데 그 후로 이상하게 이근영 씨가 거의 안 나타나고 있어요. 사라졌습니다. 네, 아마 이것 때문에 문책을 당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당시에 이근영 씨가 보니까 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이었어요. 네. 이 사람이 보니까 서울대 인문대 나왔던데 심리학관가 서울대 인문대가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 양정철 빼고 다 서울대 인문대 출신이죠. 민주당 당시 대표가 이해찬이었고 네, 부원장으로 이제 고한석이 있었고 당시 그 전일 거예요. 아마. 네. 당시 아니고 민주연구원장이 이제 당시에 양정철이었는데 아마 이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광역별 판세를 연구하면서 네. 이 표를 가지고 토론하지 않았을까. 네, 딱 그 김용 대표님이 부정선거 토론 나가서 얘기했던 언급했던 그 5명 중에 3명이 이해찬, 양정철, 고한석이잖아요. 이근영은 없었어요 그때? 이근영 그때 윤호중하고. 윤호중. 네. 제가 그거는 잘 몰라갖고 네. 그때 보니까 FN투데이라는 데 인생이라는 기자분이 이거에 대해서 썼더라고요. 네네. 163석을 도대체 뚝집게로 예측하는 게 불가능한 일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거의 180석 압승을 했는데 여기 핵심은 사전투표 보정값인데 이 사전투표 보정값은 사람들이 추측만 했지 잘 몰랐는데 제가 수학 공식에 나온 게 바로 사전투표 그렇죠. 보정값이다. 네. 베타 모델과 델타 모델 다 1나누기 자연수다. 그게 거의 뭐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우리 이재 씨는 믿어주시고 요즘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멤버들을 보면 이해찬, 윤호중, 양정철, 이근영, 이낙연 뭐 이렇게 아마 이 멤버들이 모여갖고 사전투표 보정값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정해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아마 회의를 하지 않았을까. 한 번은 돌아가셔서 이제 찾을 수 없지만 나머지 분들은 아마 기억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거 끝나고 그 다음 날인가 이게 4월 17일이니까 이틀 후에 양정철이라는 사람이 빅데이터로 맞춤 유세를 했고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썼다는 얘기죠. 이근영 씨가 163석을 맞췄는데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근데 그 다음 날 4월 17일 날 그 양정철 씨가 공항에서 외국으로 나갑니다. 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좀 두렵다. 나는 이제 할 일 다 끝난 것 같다. 그리고 외국으로 갔어요. 그 사람들이 예. 이상하게 생각했죠. 정말 입술을 부르르 떨었어요. 네. 유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혁혁한 공을 세웠으면 한 120석짜리 180석으로 만들었으면 그다음부터 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인데 이상하게 가갖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게 29년부터 이해찬 씨와 그 양정철 씨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 걸로 이렇게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전투표 보정값이 바로 여기 있다. 23.5%다. 강원도는. 근데 강원도도 대부분이 25%입니다. 근데 아주 특수한 오지는 조금 달라서 평균이 23.5%예요. 그리고 역시 우상호 씨가 52대 48로 이긴 걸로 발표가 됐는데 이 모델에 따르면 델타 모델에 따르면 8,496표를 빼서 김진태한테 올려놓으면 42대 58이 되고 이 42대 58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 이거는 결국 당일 투표의 그 비율과 사전 투표 비율이 같아지는 값입니다. 원래 아시겠죠? 그래서 이 우상호 씨는 이번이 잘 몰랐는데 보니까 뭐 386의 대표 준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짜로 저는 보고. 네. 김진태 씨 보니까 다 삭발을 했더라고요. 왜 삭발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혹시 머리 기르셨으면 지금 다시 삭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모르겠어요. 이번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다음에 이제 부산시장 네.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양상이 똑같은데 하나의 수학 공식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게 진실이 되는 건데 여기도 보면 이건 정확히 여기가 선거구가 15개인가 16개 있는데 모든 선거구가 다 25%입니다. 여기 다 도시 지역이니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아까 인천하고 강원도는 약간 지역 차이가 있어서 네. 조정한 거. 네. 여기도 25% 네. 나오는데 서울도 다 25%였죠. 그러니까 이런 숫자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증거입니다. 조작의 증거. 아니 서울에 25개가 다 25%야. 부산에 16개가 다 25%야. 그게 자연적으로 존재할 확률은 없습니다. 우주가 태어난 날부터 매일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통계 원리로. 그래서 이제 전재수 씨한테 15만 1,468표를 사전투표에 놓고 그리고 이제 박형준 씨한테서 뺐다. 네. 그리고 합하면 30만 표가 조작된 거예요. 네. 실제로는 50% 조작한 겁니다. 옛날에 비해서 2배씩 한 네. 거죠. 네. 그래서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재수 씨도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보니까 어떤 사람인가. 또 이분도 또 삭발하셨더라고요. 난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 왜 삭발했는지 난 잘 모르는데 사연은. 지금이야말로 공동 삭발을 한번 김진태 씨하고 상의해 보시기 권합니다. 박형준은 말지 출신이죠. 말지. 월간 말지. 원래 고대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월간 말지요. 월간. 아, 월간 네네, 말 네. 잡지. 네네네. 그건 80년대에 있던 잡지 아닌가요? 네네네. 중국 좌파 잡지. 그렇죠. 주사파도 잡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네, 이명박 때 들어왔죠. 아, 그래요? 네네. 그럼 우파로 전향한 건가요? 아니죠. 위장전형. 그렇죠. 전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재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봤어요. 그래서 24년 4월 달에 국회에 들어오셨길래 서병수 씨하고 경쟁을 했더라고요. 네. 서병수는 꽤 유명한 사람인데 제가 전재수는 잘 몰라서 데이터를 분석해 봤어요. 24년 4월. 이게 22기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오차가 18%나 돼요. 그러니까 당일 선거는 51대 48로 서병수가 이겼는데 전재수가 55대 44로 사전투표를 이겨서 결과적으로 50대 47로 52대 47로 전재수가 이긴 걸로 나와요. 야, 이거 굉장히 심하다. 이걸 그래서 교정은 이제 조작 투표 사전값 아니야 사전 투표 보정값. 보정이라는 게 어저스트먼트라는 뜻이죠. 그렇죠. 네. 좋은 말로 조작값이죠, 사실. 네네. 여기 16.67%더라고요. 이게 1나누기 6입니다. 일나게요. 그러니까 6,120표를 제거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똑같네. 거의 같아요. 오차가 안 생기고 결과적으로 50.4대 48.5로 서병수 씨가 0.9% 이긴 거를 전재수가 이겼다고 발표해서 그동안 국회의원들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진짜로 잘한 줄 알고 이번에 부산시장까지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또 이번에 이긴 걸로 발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참 이상한 현상이다. 6,122표가 이제 전재수 씨가 이긴 걸로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여론조사를 좀 들여다봤더니 이 선거 한 달쯤 전에 전재수가 48, 서병수가 39로 여론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여론조사는 과학이기 때문에 거의 오차가 없습니다. 3% 이내 오차가 맞아요. 근데 막 11% 오차가 있는데 이게 이상하다. 뭔가 진실을 왜곡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부정선거에 인프라를 깔아주는 게 어떻게 보면 아. 여론조사인데 여론조사 기관이 전화번호를 받을 때 성과들을 거쳐가야 돼요. 그렇죠.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네. 그래서 그 선관위 산하에 무슨 여론조사 무슨 심의위원회라는 네. 게 과천에 관악구에 어디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그 계엄군이 갔다는 얘기를 얼핏 들어서 거기를 좀 들여다봤더니 굉장히 막강한 조직이더라고요. 네. 그 정치인들이 쩔쩔매는 조직이고. 네. 그다음에 여론조사 회사들이 다 거기에 목매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 잘못 보이면 여론조사 회사가 망해야 된다. 그러고 있구나. 그것도 알았는데 어쨌든 경기도지사는 22%예요. 조작값이. 여기도 대부분 20%고 따블이니까 44%한 거죠. 네. 근데 여기도 경기도도 이제 오지 연천 뭐 이런 오지 지역은 좀 낮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2%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추미애라는 사람을 좀 봤는데 이분은 오랫동안 정치하는 걸 알고 있는데 뭐 대단한 국가를 위해서 공헌한 거는 내 기억이 없어갖고. 보수를 위해 공헌한 건 맞습니다. 보수의 어머니잖아요. 무슨 어머니? 보수의 어머니. 이분이 보수예요? 아니요. 네. 어떻게 보면 소위 엑스맨 행동을 많이 해서 저희 엑스레이디네. 네, 그렇게 부르는데 그런데. 근데 뭐 추미애는 양양자나 뭐 저희 입장에서는 뭐 거기서 거긴데 근데 양양자가 47.4, 추미애 40.0 어쨌든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이렇게 많이 벌려가지고 추미애를 무조건 그래서 당선시킨 거네요. 저도 이거 보고 좀 놀랐어요. 경기도가 양양자가 당선된 걸로 보입니다. 네. 이건 사람들이 막 얘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건 수학 공식으로 계산해보지 않으면 요 미세한 차이를 알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분석한 바로는 47.4로 47%보다 이겼다. 근데 뭐냐면 사전투표 보정값이 22%다. 네. 경기도는 보니까 지역이 한 40개가 넘는 것 엄청 같더라고요. 넓죠. 네. 그래서 그거를 다 분석한 걸 제가 또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역별로. 네, 네. 그래서 어느 지역은 25%, 어느 지역은 뭐 20%쭉 나오거든요. 네, 네. 그 평균이 22%고. 아, 네, 네. 그래갖고 무려 100만 표가 야. 그러니까 합해서 경기도에서만 200만 표를 조작한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규모의 조작이죠. 요거 지금 뚜껑 열어보면 증거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 잠실에 지금 있는 증거물 절대로 뺏기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절대로 감식해보면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맡기느냐 하면 되는데 저는 유엔에서 와서 감시해야 된다고 봐요. 유엔에서 올 때까지 그 투표함을 뺏기면 안 된다.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검사하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다 드러나는데 이번에 서울시장에 오세훈하고 정원호만 찍힌 표가 굉장히 많았고 거기 찍은 사람이 많은데 그 투표가 아마 지금 저 안에 있지 않을까라고 좀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 인터넷에서 봤는데 아니 후보가 6명인가 있는데 네. 어떻게 2명만 있는 표지가 많아? 아 그랬다고 저는 6명인데 찍었는데 그거는 뭐 결정적인 증거죠. 그렇죠. 그게 아마 그 안에 있지 않을까 이러는데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만 보면 놀랍더라고요. 추미애가 55대 양양자 39로 뭐 추미애가 이겼다고 발표돼 갖고 보니까 양양자 씨가 일찌감치 네. 뭐 승복 선언을 하신 거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나도 야 이 정도 격차를 뚫지는 않았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기 컴퓨터로 돌려보니까 인공지능하고 쫙 돌려보니까 바이브 코딩으로 이렇게 결과 나와서 저도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인공지능과 수학의 힘이에요. 원래 수학이라는 게 아주 엄밀하니까. 그래서 이거 참 놀라운 네. 발견을 제가 했다고 해서 저도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미애가 어떤 사람인 걸 좀 조사해봤고, 그다음에 그 양양자도 제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잘 모르는 사람이죠. 제가 알기로는 뭐 여고생 보졸 출신에 삼성전자에 들어가고 반도체 분야에서 아주 그렇죠. 활약을 하셔가지고 네, 네. 이사까지 하시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뭐 억대 연봉을 뭐 선거 슬로건으로 건 건 또 처음 봤어요. 아, 네. 그러면 좋죠. 이번에 억대가 아니라 삼성전자는 5억대 연봉 받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고자 했는데 첨단 반도체 산업으로. 네. 어쨌든 그걸 경기도 주민들이 선택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근소하게도 이겼는데 완전히 거의 아주 많은 격차로 추미애를 가따로 당선을 시켰습니다. 이거를 아마 그 나폴레옹이 네. 알았은 것 같아요. 이 정도 하면은 양자를 떨어뜨릴 수 있을 거다. 네,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추미애 씨는 그 나폴레옹이 굉장히 그 애끼더라고요.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네. 이거 그래서 제가 22대 선거를 한번 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때 보니까 이용이라는 사람하고 경쟁을 했더라고요. 네. 이용 씨는 그때도 억울하게 떨어지고 이번에도 그 이광재 지옥 해갖고 억울하게 또 떨어졌더라고. 네. 이용 씨 스포츠맨이라고 네.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때 보세요. 왼쪽에 당일 선거는 55대 45로 이용이 이겼는데 추미애가 57대 43으로 추미애가 사전 선거에서 이긴 걸로 나와서 합계 55대 45로 이제 추미애가 50.6대 49.4니까 이게 뭐야? 1.2% 차이로 추미애가 간배락 차이로 이긴 걸로 나와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몇 퍼센트를 조정해야 되나 계산해봤더니 20%에 9,893표를 조정하니까 그 보정값, 이게 보정값이죠. 사전투표 보정값. 그랬더니 딱 55대 45로 거의 오차가 안 생깁니다. 아, 그러면 2024년에 이미 추미애는 그때부터 가짜였구나. 네. 이번에 경기도까지 나와셨는데 네. 어쨌든 나폴레옹이 추미애 씨를 굉장히 총애하는 거를 느꼈습니다. 네. 이거 보면서. 그다음에 이제 나폴레옹은 아마 거기 여성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남자인지. 어쨌든 추미애 씨를 총애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울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네. 저도 울산은 잘 몰랐는데 보니까 또 메커니즘 똑같죠. 포뮬라는 똑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공식이니까 수학의 정석처럼 이건 정석이에요. 정석. 선거 사기의 정석. 네. 그래서 김상욱이라는 사람과 김두겸 둘 다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49대 46으로 김상욱이 이겼다고 발표가 됐는데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40대 55로 김두겸이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이것도 각각 25%씩 50%를 조작한 겁니다. 네. 아주 요즘 막 나가죠, 네, 조작을. 조사를 정말 많이 하네요. 그래서 20만 8천 표 중에서 5만 2천 표를 양쪽에 해서 실제로 10만 4천 표를 조작한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참 수학의 힘이 강하구나. 그래서 이제 도대체 김상욱이 어떤 사람인가. 젊은 사람이더라고요. 80년대 생긴 것 같아요. 한빠죠, 한빠. 한빠요? 네, 한동훈빠. 한동. 근데 왜 민주당으로 갔죠? 원래 민주당 놈이었는데 한동훈 데리고 왔다가 다시 갔습니다. 이건 방송이니까 넘지 않은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젊은 분이더라고요. 네. 80년생이니까 보고 네. 있어요. 그다음에 부산대학교 로스쿨 갔다가 첫 번째 로스쿨 졸업자라서 변호사 된 사람인데 민주당에 갔다가 한동훈계로 갔다가 다시 민주당으로 갔다. 네. 젊은 첫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다른 패턴으로 제가 인공지능으로 정교하게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네. 이건 제가 24년도 4월 선거를 한번 지난번에 책에 나온 걸 네. 카피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전운수라는 사람하고 울산 남갑에서 경쟁을 했는데 보니까 당일 투표는 김상욱이 59로 이겼어요. 이때는 국민의힘이었네요. 이때 국민의힘이었죠. 그렇죠. 24년이니까. 네. 그리고 당일 투표에서 전운수한테 보태 전수임에도 불구하고 이겼다. 투빅2 리그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제일 왼쪽에 삐죽 올라가 있죠. 네네. 이게 저겁니다. 해외. 아. 해외가 보니까 75%예요. 야, 75. 해외는 그냥 그러니까 몰빵. 울산 사는 사람들이 해외 가면 75%가 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교정을 해보면 위에 그래프는 이제 교정천, 아래 그래프가 이제 교정구인데 어쨌든 이때는 김상욱 씨한테 몇 프로를 보태나 조작상수 16.7%를 이제 반대편 민주당에 보탰음에도 불구하고 김상욱 씨가 국민의힘에서 이제 잘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꽤 실력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울산에 근데 이상하게 울산에서 또 민주당에서 또 왜 이분을 울산이라는 중요 지역에 일종의 공천한 거잖아요. 그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걸 성공이라고 해야 될지 실패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 때문에 만약에 이 들통나면 이제 거의 앞으로 정치 활동하기 힘들 것 같은데 25%입니다. 울산도 10개인가 있는데. 네, 25% 굉장히 크게 있네요. 네. 또 김두겸이라는 사람이 이제 억울하게 떨어졌다고 저는 네. 수학 공식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그렇게 됐고 그래서 또 대구도 한번 관심이 있더라고요. 네. 대구를 가는데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와. 공식 발표는 45대 54로 추경호가 이겼는데 네. 우리 수학 공식에 대입해 보니까 38대 61로 역시 대구는 뭐 보수의 고향이죠. 거의 25%. 24.8%니까 여기 무슨 부산도 무슨 달성인가 어디 뭐 지역이 있더라고. 거기는 조금 달라고 나머지 다 25%였어요. 네. 그래서 94,000표를 넣고 뺐으니까 18만 8천 표를 조작한 거죠. 네. 거의 50% 가까이 조작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어쨌든 김부겸이라는 분이 한때 국회의원도 대구에서 당선된 적이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실력자인데 아무래도 지금 안 됐고 이 추경호라는 분은 꽃다발을 들고 신났는데 이분은 내가 보기엔 야 그래도 전국적으로 부정선거니까 나는 사퇴하고 재선거 할래. 만약에 나는 그래도 어차피 당선될 거니까. 네, 네. 그럼 추경호 씨가 진짜 훌륭한 정치인이라면 그런 선언을 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대선 후보입니다. 지금 대구에서 젊은 사람들 엄청 일어났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면. 그렇죠. 이거는 물론 이겼지만 이건 완전히 꼭 먹고 알 먹기잖아요. 만약에 추경호 씨가 난 이 선거 인정 안 할래. 나 당선증 반납하고 재선거 할래. 그럼 파급 얘기 대단하겠죠. 정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관료 출신이라서 그럴지 모르겠네. 근데 이번에 계엄 때 약간 우물쭈물했다고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나요? 아 그런가요? 뭐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은데 얼핏 본 것 같은데. 네, 충청 국도로 가보겠습니다.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네. 노란 거를 신용환 씨한테 얹은 거를 빼다가 김영환 씨한테 원위치 시키면 네. 이것도 28.4%니까 24.8%니까 총 50% 조작한 거죠. 네. 근데 어쨌든 김영환 씨가 54대 46으로 이긴 걸 55대 45로 진 걸로 발표했는데 김영환 씨가 어제 보니까 페북이 된다 썼다고 그러더라고. 난 얼핏 들었는데 원래 김영환 씨는 치과의사 출신이죠. 네. 그리고 원래 민주당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근데 이분이
자기는 떨어졌지만 이긴 사람이 뭔가 좀 불복선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약간 기회주의적인 발언을 했어요. 본인도 하면 되는데 현직 충북지사잖아요, 현직. 네, 그렇죠. 본인은 안 하고 당선된 사람 하세요. 뭐 이런 발언해갖고 약간 실망했습니다. 얘가 김영환 씨 제가 좋게 봤는데. 저는 굉장히 국힘스럽다 싶습니다. 이 아, 부분이. 그래요? 예. 오지랖 국힘 아닌데, 저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신용환 씨라는 사람이 이제 붙었다고 지금은 주장되는데, 네. 이분도 또 뭐 삭발한 것 같아요. 이렇게 머리가 짧지. 이상해요, 어쨌든. 네, 굉장히 오버해서 많이 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티 안 나게 좀 할 수 있었을 텐데 굉장히 많이 조작을 해서. 아, 그래요? 네. 일종의 조작은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자기들 스스로 헷갈려요. 나폴레옹도 헷갈리지만 그 밑에 있는 직원. 아, 네네네. 예를 들면 저 위에서 예를 들면 스리스타가 예를 들면 군단장이 사단장한테 심플하게 지시를 내리고 그래야만 그게 뭐 연대장, 대대장, 소대장, 군대장까지 아주 간단하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아마 수천 명이 동원이 될 텐데 간단하게 하려면 로직이 간단해야 됩니다. 포뮬라가 수학적으로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김영환 씨가 그렇게 됐고 네. 그다음에 어쨌든 김영환 씨가 참 아깝죠. 네. 훌륭한 분인데 그다음에 충남으로 가보시면 돼요. 충남, 네. 충남도 굉장히 꽤 관심이 많죠. 충남도 똑같습니다. 53대 47로 박수현 씨가 이겼다고 발표되는데 실제로 44대 56으로 김태흠 씨가 이긴 걸로 나옵니다. 네. 여기 박수현 씨가 왼쪽에 계신 분이고 네. 그리고 김태흠 씨가 있는데 어쨌든 박수현 씨가 어떤 분인가 내조사해봤더니 안희정 씨의 그 보좌관 네네. 출신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계보가 뭐 대충 알겠다. 나폴레옹이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구나. 그걸 알겠어요. 네. 전라북도 도지사가 좀 특이해요. 아. 이게 제가 특이한 현상인데 이원택 씨가 이제 민주당이고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누가 나왔는데 거의 못 받았어요. 근데 김관영 씨가 부소속으로 나왔어요. 네. 근데 김관영 씨가 전직 전북지사인데 뭐 지난번 계엄 때 약간 뭐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그래갖고 민주당에서 약간 팽당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천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 고시도 여러 군데 보고 아주 자신만만한 사람인데 아주 뭐랄까 야심이 굉장히 큰 사람인데 이번에 이제 나왔어요. 근데 여론조사도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결과는 이상하게 나왔는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사전투표 고정값이 제로입니다. 유일하게. 오, 이거 특이하다. 왜 그랬을까? 나폴레옹이 봤을 때 여긴 뭐 안 해도 된다. 왜냐면 국민의힘이 안 나왔으니까. 그런 가설 하나. 또 하나는 김관영이 잘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혹시 김관영이 잘하면 나중에 써야지. 왜냐면 원래 이제 민주당 지역 사람이니까. 네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네네. 나폴레옹 머릿속에 안 들어가서야 모르겠는데 그 정도 추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또 하나 놀란 거는 여론조사를 했는데 선거 전에 35대 51로 김관영이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김관영이 50대 35로 이겼을 것 같아. 김관영 씨가 전라북도에서 인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꽤 잘했고 네. 아주 총명한 사람이고 이원택 씨는 내가 보기엔 초짜인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이제 찍은 거죠. 그래서 제가 추측 중에 하나는 실제로 김관영 씨는 특수 케이스인데 여기는 실제로 김관영 씨가 이겼는데 이원택 씨한테 사전투표는 조작 안 하고 당일 투표에서 넣지 않았을까. 네. 그런 추측을 하고 있어요. 네. 아직 이건 일종의 가설 단계입니다. 네네네. 검증이 네. 필요한데 네. 만약에 이런 현상이 여러 군데서 발견되면 그것도 이제 가설에서 모델에서 이론으로 가겠죠. 네. 지금 가설 단계인데 네. 이런 게 또 있나 찾아보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당일 선거에 넣는다는 네. 얘기 많으니까. 지금 여론조사에는 김광수가 훨씬 높은데 저런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저희는 지금 사전투표에서 조작을 찾았지만 본투표에서 건드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네요. 그러니까 또 본투표에서도 할 수 있구나. 그럼 뭐 어마어마하게 표를 많이 이렇게 주무르는 사람들이니까 본투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네. 특히 전주 같은 데서 감시하는 사람도 네. 없으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지금- 그거 아직 검증이 덜 돼갖고 제가 발언을 좀 삼가하는데 네. 어쨌든 우리 KECF의 델타 모델이나 베타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고 네. 다른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연구 과제로 제가 네네. 만들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시장 관련해서는 전체. 공식 발표. 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된 거는 민주당에서 12명 당선됐고 국민의힘이 4명 발표됐다는 게 이제 공식적인 지금 선관위 발표입니다. 다들 그렇게 알고 있죠. 이미 당선증 받았을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제가 자료는 이렇게 됩니다. 네. 실제로 민주당의 4명, 국민의힘이 12명인가? 12명이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3명인가? 헷갈리네. 어쨌든 뭐 만약에 이 교정된 실제 데이터가 맞는다면 국민의힘이 앞서네요. 전라도. 절대적인 압승이고 네, 제주도권. 민주당은 네. 바로 해산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게 진실일지 몰라요. 민주당 해산이 네. 정답이다. 세종은 그래도 민주당이네요. 누구요? 세종시. 세종시 공무원들이 되게 38, 아. 30대, 40대가 많아요. 네네네. 어쨌든 지금은 민주당이 12, 국민의힘이 4명. 근데 공식 발표는 사실은 진실은 민주당이 넷, 국민의힘이 12. 그러니까 거의 뭐 완전히 바꿔놨네요. 국민의힘이 압승을 한 12이네, 12. 국민의힘 12. 네네네. 12대 4하고 4대 12. 야, 이거가 그러니까 제 책에 나온 이론이 맞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망한 나라입니다. 이건 거의 뭐 일제 식민지가 아니라 이건 나폴레옹의 식민지 된 상태라고 보셔야 돼요. 네. 아니 도지사가 다 바뀌었고 국회의원이 54명이 갔다면 네. 나폴레옹이 지배하는 나라지 우리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네. 뜻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한동훈 얘기를 한동훈은 제가 말씀하시는데요. 조금 이따 조금 이따 네. 바로 나오네. 네. 슬라이드 순서에 나오네. 네네. 한동훈이 일단 하정우가 적고 한동훈이 이긴 걸로 나오는데 네.
여론조사에는 하정우가 38, 네. 한동훈이 21이에요. 네. 저도 이거 미스테리다. 근데 박민식이 26. 네. 박민식은 왜 뭐 국민의힘 쪽에서 인기 있고 네. 부산 지역이 이게 아까 전재수 지역구죠.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아까 전재수가 이번에 부산, 나왔잖아. 네, 부산 토박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재수 씨가 거기서 가짜로 당선됐다가 네, 네. 이번에 부산시장으로 나오는 바람에 이제 이게 빈 거지 저희가. 그래서 박민식 씨가 나왔는데 갑자기 하정우라는 사람이 들어가고 한동훈 씨가 들어갔는데 좀 비슷해요. 한동훈 씨가 부산 출신이에요? 아니요. 춘천 출신 아닌가? 아니 저기 도곡동 사업플레스 살고요. 원래 어렸을 때 춘천 살았는데. 아니요. 현대고등학교 나왔고 어렸을 때. 네네. 제가 어렸을 알기로 때도- 부친이 춘천에서 무슨 공장을 했었는데. 중학교도 아마 아, 서울에서 그래요? 예, 나왔고요. 네. 그건 중요하지 않는데 어쨌든 한동훈 씨가 참 미스테리인데 제 모델로 그러니까 코리아 FCC 모델로는 설명이 안 돼요. 네. 왜냐면 사전 투표 조작을 하정우 씨한테 오히려 얹어줬어. 네네. 근데 한동훈이가 당선됐다? 이상해. 그래서 그렇죠. 제가 이제 추측할 때 이거는 네. 전라북도의 김관영과 같은 케이스다. 아, 네. 그렇죠. 당일에 놓을 것이다. 네네네. 근데 전라북도는 뭐 당일에 그 민주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김관영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놓은 건 좋은데 네. 왜 부산 북구에서 한동훈이한테 놓을까? 만약에 놓다면 네네네. 뭔가 합리성이 있어야 뭐 이론을 만들 거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합리성은 뭐냐면 하정우라는 사람은 원래 네이버 다닐 때 인공지능 뭐 한다고 네, 맞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다가 무슨 인공지능 뭐 수석인가를 네. 갔다가 얼마 안 돼갖고 갑자기 국회의원으로 나오는 게 이건 좀 이상해요. 제가 보기엔. 근데 뭐 청와대에서 밀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 여론조사는 굉장히 정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한동훈이가 된 거는 하정우 씨가 약간 부실하긴 해. 왜냐면 네이버에서 인공지능을 개발했는데 그게 중국 거를 카피해갖고 써갖고 완전히 네이버 인공지능이 폭삭 망했습니다. 그거 다 들통나갖고 지원금도 못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상한 짓을 한 사람인데 갑자기 청와대로 보내고 국회까지 보내려고 그랬어. 그거 자체를 부산 사람들이 벌써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부산에 훌륭한 똑똑한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또 하나 추측은 여기서는 한동훈이를 좀 만들어갖고 국민의힘을 좀 분열시키는 데 쓰자. 그래서 아마 당일 투표에도 몽태를 넣지 않았을까. 네. 네. 거기에 전라북도에서 민주당을 당선시킨 거와 비슷한 그 나폴레옹이 갖고 있는 아주 고도의 전략적인 그 뭐랄까 특별지구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건 어떻게 되나 추측이고 그런 사례가 제가 한 10개쯤 더 발견되면 네. 이론으로 만들겠습니다. 네, 지금 한동훈이 춘천 출신 맞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어쨌든 좀 이상하긴 해요. 한동훈이 네, 여론조사하고 실제 투표에 반영된 내용하고는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한동훈을 당선을 시켜야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장동혁을 몰아낼 수 있는 명분이 있다 보니 네,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 정도까지 똑똑한지 잘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죠. 나폴레옹의 그 핵심 부하들이 서울에서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계엄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알려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척을 진 사람이 한동훈이고 네, 한동훈 내친 사람이 어쨌든 장동혁이다 보니까 네, 그런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아직까지나 이런 수준은 아니고 추측 수준이니까 너무 믿지 않으셔도 돼요. 제 거는. 아까 제 수학 공식으로 나온 건 믿으셔도 됩니다. 네네. 이건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안 갔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도지사급, 그러니까 광역단체는 제가 다 분석을 해드린 건데 네, 네. 하나 제가 자료를 더 보여드리면 제가 아직 그 완성을 안 해갖고 못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게 클로드를 이용해서 실제 오늘 오전까지 작업하던 내용을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여드리면 이걸 이제 이런 포맷으로 맞춰갖고 하는 거 작업을 좀 한 건데 네. 이거 하는데 한 서너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은 이 그래프를 보는 방법을 좀 익숙하게 하시면 좋아요. 요거 이제 각 지역별 종로구부터 이제 송파구 강동구까지 보면은 사전 선거에서는 당일 투표가 굉장히 높죠. 64대 33이니까. 근데 당일 선거는 거꾸로 돼갖고 59대 38로 저기 이겼죠. 오세훈이 이겼죠. 합해갖고 49.2대 48점 해갖고 1% 이내로 간신히 오세훈이 이긴 걸로 발표가 됐는데 이건 진실이 아니고 25%를 조정하면 요 아래 그래프가 보이는데 아주 이건 거의 데칼코마니도 완벽하잖아요. 네. 원래 자연의 질서는 이렇습니다. 이게 대소의 법칙이죠. 그래서 실제로 58.7대 38.6으로 오세훈이 이긴 겁니다. 특히 보면은 여기 서초구 강남구는 여기 빨간색이 올라와 있죠. 네. 여기는 70%라는 얘기예요. 네네. 그 당연하겠죠. 네. 사전투표, 그러니까 이번에 사전 투표는 당연히 같아야겠죠. 예, 이번에 강남구에서 사전투표율이 제일 낮았고 두 번째 낮은 데가 서초구였거든요. 네. 제가 지난 방송 말씀드렸지만 제가 강남에서 투표하면서 이렇게 본투표를 많이 하는 건 처음 봤어요. 이번에. 맞아요. 네, 이번에 정말 압도적으로 당일 투표를 강남과 서초에서 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면 네. 요 종로구부터 거기까지 다 보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새로운 책에다 쓸 건데 네. 지난번 거는 이제 24년 22대 국회가 책 한 권에도 588페이지예요. 네네. 우연히 588이더라고. 나그 참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단어인데 어쨌든 이번에는 좀 딴 책으로 이걸 쓰려고 그래. 이번 지방선거는 또 너무 책이 두꺼워지니까. 네네. 그래서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책을 사보면 앞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은 필독 써야 돼. 거의 바이블처럼 동네별로 거의 모든 선거에 모든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정교하게 그래픽으로. 이제 책 선전도 조금. 네. 그래서 무려 49만 표를 두 배니까 100만 표를 조작한 겁니다. 네네. 네. 이거는 아까 데이터고.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요약한 거예요. 네. 전체 서울의 25개를. 네. 네. 그다음에 전라남도를 보니까 민영배 씨가 당선됐는데
사전 투표는 86대 9, 75대 14. 근데 여기도 조작을 했어요. 아, 네, 네. 여기는 5.9%였습니다. 평균. 5.9% 민영배와 이정현이 나왔는데 네, 이정현이고 광주시장. 여기는 이제 전남하고 광주가 합해졌죠. 네, 네. 그래갖고 비율은 크잖아요. 네네. 이건 몇 표인가? 네. 5만 4천 표씩 두 번이니까 그래도 11만 표 네. 바꾼 거죠. 그러니까 굳이 저기까지 할 필요는 있었을까요? 이렇게 해야 일관되게 다음 일관되게, 국회의원 네. 선거에서 뭐 예를 들면 비례대표를 더 뽑는 데도 그쵸. 되고 네. 여기는 의심 안 하니까 좀 네. 더 해도 됩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동네가 여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 네. 목포, 여수, 순천부터 광상. 근데 여기 이제 세분하면 훨씬 더 많죠. 네, 네. 거의 전국적으로 3천 개가 다 들어 있습니다. 부산도 이제 이렇게 나오죠. 부산을 제가 이 그래프에서 보니까 여기가 파란 데가 지금 높은 데가 여기 금정구가 약간 서민들이 사는 동네 같고 여기 어딘가 해운대구가 이 빨간색이 좀 높죠. 네, 네. 좀 부유층이 사는 것 같고 네네. 수영도 그렇고. 네네. 요 보면은 이제 어떤 그 동네 네. 수준까지 다 보입니다. 네, 그럼에도 국힘이 높았네요. 다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국힘이 다 높았는데 네. 전재수가 박병준이 떨어졌죠. 네네. 이렇게 조작해갖고 이게 0.6% 차이로 네네. 여기서 페이크라고 딱 인공지능이 박아줬습니다. 네. 라벨을 딱 붙여줬어요. 대구도 이제 이렇게 보이고.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그래프가 보기 어렵다 그러는데 조금 익숙해지면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 공식 데이터, 그다음에 원래 데이터, 밑에 숫자, 위에는 비율, 네네. 동네별로 다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한 화면에 모든 걸 다 설명해 줄 수 네. 있다. 이건 이제 시장이고 혹시 아직 그 다른 단체장들은 안 하셨나요?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 네. 다 했는데 지금 오늘 시간이 시간이 없어서. 짧아서 네. 다음번에 네네네. 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도 아주 드라마틱한 인생 스토리들이 많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16개 시장 중에서 예, 발표된 거는 민주당이 12개, 국힘이 4개인데 사실은 완전 반대. 국힘이 네. 12개, 민주당이 4개다. 그렇죠. 네. 대전시장 네. 이렇게 되고. 요거 아주 흥미로운 정보인데 이건 제가 다음 책에 낼 거니까 네네. 관심 있는 분들 특히 네. 정치하실 분들은 필독서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은 저 데이터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요. 네. 이 경기도 보세요. 이거 얼마나 이거 아름답습니까? 이 경기도의 판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네. 이런 그래프나 마땅한 데서 찾기 어려울 거예요. 네, 네, 네. 이제 카피라이트 제가 갖고 있는 거니까. 여기 뭐 200만 표 조작했죠. 아, 네. 그래갖고 양양자 씨가 이긴 겁니다. 네, 네. 양양자 씨가 지금 용기를 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투쟁을 하신다면 아주 일약 스타 정치인으로서 대선 후보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미 굴복했습니다. 혹시 보시면. 바로 선거 끝나나 바로 굴복했어요. 그때 이 데이터를 못 봤으니까 이 방송을 보신 다음에 게시물 하시면 좋겠어요. 아, 네. 우리 저 누구냐 그 성경만 쓰면 게시물 분 누구죠? 베드로 같이. 베드로가 아니는 거더라. 바울이요? 바울 사도 바울처럼 네. 나중에라도 게시하면 큰일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네. 중국지사 쭉 보시고 네. 이게 다 있어요.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건 뭐지? 전라북도. 네. 네. 그래서 이 그래프도 아주 훌륭하니까 원하시는 분은 제가 특별히 제공해드리겠지만 네. 책에는 뭐 누구나 다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지난번보다 좀 설명 좀 더 해달라고 네. 팩트만 얘기하셨는데 네. 뭔가 지금 도대체 지금 어떤 메커니즘으로 부정선거 된 거야? 그걸 지금 설명해 달라는 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자료를 좀 만들어왔어요. 이것도 역시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석해 보니까 그 선거 사기 메커니즘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카르텔 첫 번째 카르텔 두목이 조직적으로 사전에 엄밀한 여론조사와 정세 판단 그리고 특정 후보를 배려해서 선거구마다 베타 조작 감수를 결정한다. 베타를 선거 때마다 그거 때마다 다르게 한다. 네, 네. 이게 최소한 한 달 전에 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거 굉장히 정확한 여론조사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선거 몇 주 전에 여론조사 회사로 하여금 좌파 정당에 유리하도록 발표하게 한다. 네. 실제로 뭐 대규모로 발표되죠. 네. 아주 이걸 국산적으로 심하게 하는 데가 여론조사 꽃이라는 회사인데 보니까. 네, 그렇죠. 근데 여론조사에서는 정관위에 잘 보이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멤버들을 좀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 네, 사람들의 네, 성향을. 네. 세 번째가 사전 투표일 전에 미리 전산 알고리즘을 작성하고 이거 컴퓨터 코딩하는 겁니다. 네. 지역구별로 조작 상수를 입력하면 돼요. 네. 이거는 뭐 풀어가면 30분이면 끝낼 수 있습니다. 네. 전국을. 네. 너무나 간단한 건데 아마 한국에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관위에 있는 직원들이 이런 거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거기 간부들이 뭐 컴맹들이 많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이건 아마 딴 데서 할 거다. 네. 나폴레옹이 관할하고 있는 다른 지역. 국내가 아닐 거로 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베네수엘라도 하실지 모르고 베오그라드 저기 어딜까 옛날 유고슬라비아 거기도 뭐 한다는 소리 있는데 그것까지 가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외국에서 할 거다. 그다음에 사전투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사전 조작 알고리즘을 작동한다. 이거는 베타 모델에 해당되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일단은 전산의 전산망과 사전투표장의 전산망이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시도했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전산망, 전산에서 이게 지금 작동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스마트매틱이라던가 뭐 이렇게 뭐 그 미르 시스템이라던가 이게 그 장비 회사는 아니라 사실은 망이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네, 그 망이 어떻게 이 알고리즘이 작동될 수 있도록 그 망이 조작됐을지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전투표 때는 본투표 때는 망으로 굳이 연결 안 해도 돼요. 근데 사전투표 때는 1시간마다 데이터를 전국에 있는 걸 집계해갖고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무조건 연결돼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게 인터넷망인지 네. 아니면 전용선망인지 네네. 본인들은 전용선망이라고 주장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어차피 그거 실토했어요.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김현 대표님이 이번에 당동 프로젝트에 넣은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 책을 사서 보시면 자세히 아시게 될 겁니다. 책이 언제 나와요? 이제 이번 주에 나올 것 같습니다. 어우, 축하드립니다.
여기 책이 나오면 막 10만 부, 20만 부 파시더라고. 10만 부 그렇게 나가진 않고요. 아, 왜? 저희 VN 뉴스는 워낙에 타격을 많이 받아서 유튜브에서 알고리즘도 안 나가고요. 네, 다음 보실까요? 네. 그 대신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는 인쇄물로 제작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디지털 파일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어. 사전투표에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이것도 잘못된 거죠. 선거 무결성에. 그다음에 사전투표 현장의 신분증이나 지문은 스캔을 하긴 하는데 본인 확인 기능은 없습니다. 그렇죠. 원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자격 외국인이나 여러 번 투표하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네. 이걸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안 보여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죠. 네, 네. 그거 자체가 원래 범인들이 숨기니까 저기 범죄 근거를. 그다음에 가짜표를 만들어 투입해도 발각되지 않도록 사전투표관리관에 도장을 찍지 않고 네. 법에는 개인 도장을 찍도록 돼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상한 뭐 시행령도 아니라 무슨 내부 규칙을 네, 만들어 갖고 네. 도장을 인쇄하는 거를 좌파 인사들과 선관위가 고집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도 엄청 불법 행위죠. 이 자체가 부정이죠. 네. 근데 여기 3,000군데 그 사전투표관리관에 있는 사람들은 선관 직원이 아니거든요. 아니죠. 공무원이에요. 이제 공무원들이 이런 불법 행위를 하면 이 사람들도 처벌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사전 그 투표 관리가 안 하려고 다들 그렇게 거부를 많이 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노조에서 이거를 확실하게 들고 일어나서 범죄자 되기 싫다, 불법 행위하기 싫다. 공무원들이 불법 행위하면 잘못하면 연금도 못 받지 않나요? 하면 되면. 그렇죠. 앞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서구 적용할지도 몰라요. 왜 법에 도장 찍으라고 그러는데 안 찍고 인쇄된 걸 용인했냐. 어쨌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수단 같아요. 그 다음에 8번, 사전선거가 끝나면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서 개표 전에 네. 가짜로 입력한 숫자만큼 네. 인쇄한 가짜표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네. 이때 선관위 직원들이 협조한다. 네. 이건 제가 직접 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되지 않으면 뭐 불가능하겠죠. 네. 저는 개표장은 가본 적 있어요. 네. 그래서 개표장에서 조작하는 건 진짜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거다. 네. 요거에 대한 제가 조금 더 연관이 있는데 그건 다음번 네. 방송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개표 직전에 주요 방송사들에게 조작된 즉 좌파가 부풀려진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해서 네. 조작된 개표 결과를 수긍하게 한다. 네. 이상하게 방송사에서 발표된 게 당일 투표만 조사하는데 이상하게 사전선거까지 결합된 데이터를 발표한단 말이에요. 이걸 도대체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것도 나폴레옹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당일 투표를 출구조사 하긴 해. 근데 그것만 갖고는 불가능한 숫자를 네, 네. 갑자기 5시, 6시 정각에 알아. 네. 사전투표고 누가 계산했는지 모르겠어. 이번에 출구조사 발표 났을 때 전국이 파란색이었어요. 전국이.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한국이 아니라 나폴레옹이 외국에서 작업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국내에 살 수 있는 주식은 거의 없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민주당, 민주연구원이 하나 이런 거? 민주연구원에도 이런 거 하면 쉽지 않을 텐데 보는 눈이 많아서 어쨌든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사들이 왜 여기 협조할까? 주요 방송사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디선가 통보 받는 것 같아. 네. 그 방송사들이 사전선거 결과를 알 수가 없잖아요. 없죠. 그것도 실시간으로 오후 5시까지 하고 6시 발표하는. 네. 그 계산하는데도 몇 시간 걸리겠다. 그죠? 사전선거고 당일선거 합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이제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 영역, 네. 수사가 진행돼야 그렇죠, 되는 그렇죠. 영역인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10번째 개표 현장에서는 가짜표가 식별되지 않게 조심하고 이때 감시자가 많으므로 전산 조작이나 개표 비조작을 하지 않는다. 이게 저의 잠정적인 그 결론이에요. 네네. 여기서 전산 조작하는 거 힘들고 개표기 조작도 안 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산 조작이나 개표기 조작을 한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공식에 따르면 굳이 할 필요가 없어. 할 수도 없고. 이건 또 개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네. 그다음에 조작된 당선자가 발표되면 이를 기정사실로 만들고 이에 반발하는 소송은 지연하고 기각하고 그리고 반대자를 무력화시키고 대법원 판사들이 각 지방 선거관리원회 현직 전직 출신들이어서 이들이 선관위에 불리한 판결을 하지 않아왔다. 그렇죠. 이게 이제 판례가 돼서 점점 강화됐죠. 네. 그리고 여기에 밑보인 사람은 영원히 왕따다고 정치권에서 퇴출된다는 걸 사람들이 다 눈치채고 있어. 네. 민경욱 씨가 엄청 고생하는 거 보고 야, 난 민경욱처럼 되지 말아야지.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네. 거죠. 네. 거의 끝나갑니다. 네. 이것도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찾아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것도 간단합니다. 전산 데이터의 시간만 확인해 보면 돼. 5초 들어갔는데 1초에 입력됐다. 5초, 1초. 10초, 10초, 1초. 그러니까 1초 이내에 입력된 거를 전산 로그를 보면 바로 나옵니다. 그렇죠. 전산 데이터 로그를 봐야 되는데. 네. 네. 그래서 그 전산은 다 들여다볼 필요 없고 요것만 보면 돼요. 네. 입력된 시간. 그건 이미 전산실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렌식을 해도 핵심을 봐야 돼. 데이터가 너무 많은 거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요것만 보면 돼. 두 번째는 보관종인 그 투표함을 개봉해서 허위표를 찾아내면 돼요. 그거는 뭐 요즘 포렌식이나 화학이나 이런 게 발달해갖고 종이의 질, 도장의 질, 뭐 지문 뭐 이런 거 가지고 보면 금방 찾을 수 있는데. 4일 동안 개표는 다 했는데 이제 종이 그림도 다른 것도 되게 많았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일단 다 묻어버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단 법원에서 다 이제 묻어버리니까 이게 공론화가 안 됐을 뿐인데 이번에 특히 그 정원호와 오세훈 이 2명밖에 안 찍힌 그 투표지 그 그렇죠. 용지가 지금 올림픽 경기장 저기 행정장에 있다면 그는 굉장히 큰 사건이 되죠. 그리고 이제 판사들이 이런 그 재판을 6개월 내에 끝내야 되는데 막 1년, 2년 그러고 나서 그냥 뭉개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맞죠. 거기에 보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판례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부정투표 선거가 발견돼도 그 당락에 큰 영향이 없으면 뭉개라. 이게 누가 판례를 만들었더라고 옛날에. 그거를 믿고 사람들이 이런 이상한 짓들이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거 바꿔야 됩니다. 큰일 나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로 동네 하나만 조사하면 나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집집마다 한 1,000명, 3,000명 조사해 전화해갖고 사전투표 갔어요, 안 갔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옛날 그러니까 베타 모델은 네. 갔어요, 안 갔어만 물어보는데 네. 그러면 나 근데 갑자기 30%가 안 간 사람이 나왔어. 그럼 그거 하나가 진 거죠. 그렇죠. 네. 그 하루는 조사할 수 있습니다. 동네 하나만 있어요. 동네 하나만. 하나만. 네. 근데 이번에는 좀 달라. 이번에는 숫자를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온 사람만 갖고 이번에는 누구 투표했어요? 이거만 물어보면 돼. 근데 그 익명으로 처리하면은 그거 물어볼 수 있는 그렇죠. 겁니다. 네. 한 동네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이번에 넣고 빼고 하는 바람에. 그럼 하루는 수사 끝날 수 있는 네, 사람인데 네.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게 참 불행이죠.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까지 이제 당원이 된 거죠. 그 카르텔이 얼마나 힘이 센지 알 수가 네, 있죠. 네, 네. 저도 그래서 목소리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때가 되면 뭐 네, 나오겠습니다. 네. 이 옆자리에서 함께 방송할 날을 빨리 이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오늘 또 거의 결론인데 네. 제 책에 선물을 이렇게 썼어요. 이건 네. 이제 약간 그 사족인데 도둑맞은 선거제도를 선거 사기를 수학으로 증명한다. 그리고 제가 이제 폼 잡으려고 책 서면에다가 하나의 유령이 아메리카와 아시아 나라들을 배회하고 있다. 선거 사기 범죄의 카르텔이라는 유령이. 그 문장이 멋있잖아요. 이게. 유명한 문장이죠. 아시죠? 네, 압니다. 역시 혁명의 나라에서 공부하신 분이서. 이게 실제로 미국과 아시아에 굉장히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 네. 비슷한 부정선거가 네, 있고 네. 거기에 이제 마두로가 많이 개입했다는 건 지금 많이 알려져 있고 네, AF이 개입했다. 네. 그래서 거의 100개국 가까이의 부정선거를 수출했다. 중국, 아이웹, 그다음에 그 베네수엘라가 네, 네. 핵심 거점이다. 이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뭐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내가 이걸 갖고 왔어요.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이 1848년에 있었는데 네.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여기 인공지능한테 물어봤더니 나오는 거예요. 이 선언은 지배계급들이 공산주의의 등장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묘사한 강렬한 문장으로 널리 알려진 만국의 플로레타리아 단결하라로 이게 마지막 문장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충분해갖고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라는 책이죠. 막스와 앵겔스가 썼죠. 네. 1848년. 그래갖고 이제 유명한데 이 책이 이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너무 멋있어갖고 그 후에 세계 역사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수억 명들이 이걸 믿게 되고 지금도 중국, 북한, 뭐 러시아 뭐 많죠. 이거 믿는 사람들이. 근데 여기 이제 문장이 멋있어요.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양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그다음에 마지막 문장 재밌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으로 프롤레타리아가 잃을 것은 쇠사슬 뿐이요 얻을 것은 전 세계다. 이것이 많은 젊은이들을 현혹시켜서 지금 공산주의가 큰 영향을 미쳤죠. 이 나라가 이 꼴이 된 이유일까요?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어쨌든 제가 이걸 좀 패러디해갖고 책에다 썼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김민전 TV를 찾아봤다 보니까 A웹이 전 세계에 지금 부정선거를 수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공공연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스마트매틱으로 베네수엘라가 전 세계에 네. 부정선거를 수출하고 했다. 그래서 잡아왔다. 그리고 그 뒤에 중국이 있다. 중국 공산당이죠. 아마 나폴레옹이 다 한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나폴레옹이 또 누구라고도 지목도 누가 했는데 그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대한민국에 지금 생긴 이 문제는 단순히 대한민국 문제 아니라 글로벌한 문제입니다. 세계. 그렇죠. 네. 어쩌면은 그 칼막스와 레닌이 얘기했던 그 세계 공산주의 혁명의 일환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의 결론을 대충 폼나게 잡아봤는데 우리도 선거 사기 공산 카르텔이 척결로 잃을 것은 공산 독재요, 얻을 것은 자유와 민주공화국이다. 아, 네, 너무 좋습니다. 멋있어요? 멋있습니다. 또 있어요. 또 한 장. 마지막 문장. 만국의 자유민주 투사들이여 단결하라. 지금 그래야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는 그 지역단체장 한번 네, 또 분석을 딱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실시간으로 되게 많은 분들 오셨는데 네, 많이 퍼뜨려 주시고 네, 최대한 많은 가능하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좀 마음을 바꿔서 이제 부정선거라고 외치는 정치인들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네, 저도 한마디 좀 하고 네. 싶은데요. 저는 이제 이 유튜브에 처음 출연해봤는데 네. 우리 저 MBK의 그 김명 대표님이나 이지연 사무총장님 말씀이 평소보다 거의 5배 이상 들어왔다. 저기 접속자가. 근데 이걸 좀 더 많이 퍼뜨리면 우리 그 올림픽 공원에 계신 분들도 힘을 더 얻을 것이고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하면 유혈 사태가 생기지 않을까를 우려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카르텔이 워낙 절박하니까 그걸 막으려면 평화롭게 많은 사람들이 이 부정선거 사기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할수록 소위 그 나폴레옹과 그 휘하들이 감히 폭력까지 못 갈 거다. 그래서 그걸 막으려면 여러분들이 많이 퍼날라 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5만 나왔는데 50만 나오고 누가 그랬죠? 3.5% 200만이 보면 끝난다. 끝난다. 네. 그런 거에 여러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조만간 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